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영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재명의 심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불안, 초조, 긴장, 긴박 뭐 그런 거겠죠. 지금 검수완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물론 민주당이 저렇게 무리해서 밀어붙여가지고 OECD의 국제 제재까지 받을 것을 각오하고 민주당이 몰아붙여 주니까 이재명은 살았다 그러겠죠. 그런데 그런 이재명이 더욱더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은 방탄국회, 그죠? 국회의원이 되면은 적어도 무슨 일이 생겨도 당장 잡혀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이재명이 출마를 한다? 어디로 출마를 하느냐? 만약 출마를 하면 여러분과 저는 잡으러 갈까요? 그러자면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 주소지가 어디로 갈까요? 야, 드디어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긴장감, 긴박감. 두두두둥. 자,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가 6월 1일로 예상되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정치 재개의 시점으로 검토하는 가운데 최근 민주당 인천 지역 의원들 사이에 출마 적절성을 놓고 시끌벅적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내 의견차가 수면 위로 올라온 배경을 놓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재명 전 후보가 계양을 출마 의지를 점점 굳혀가고 있는 데 따른 갈등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을 거기는 민주당이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마치 호남 같은 동네입니다. 이재명을 볼 때는 그러면은 한 4년 국회의원 하면서 안 잡히고 감옥 안 가고 버티다가 다음 대선 나오면 또 안 가고 뭐 그런 계산에 설 수 있겠죠. 물론 뭐 그렇게 계획대로 잘 될까 하는 데는 의문이 있겠지만 어쨌든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난 22일 6일 지방선거 인천 선거대책위원회 관련 회의를 28일 어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되면 6월 1일 보선에 포함되는 계양을 지역에 이재명 전 후보가 출마하는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말고 내가 나가야 되는데 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재명 전 후보의 빠른 정치 복귀가 필요하다는 쪽과 거친 표현을 쓰면서 출마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공존했다고 합니다. 거친 표현? 누가 막 그러는 모양이죠. 이재명 전 후보의 출마를 두고 민주당 당내에서도 전략적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사실이 고스란히 노출되어 버렸습니다. 야, 이재명이 일로 오면 안 되는데 내가 나가야 되는데 하는 사람 많을 거거든요. 모 의원은 매일경제와 통화를 하면서 송영길 전 대표가 2심을 내세우면서 서울로 간 것도 부자연스러운데 떠난 자리에 이재명 전 후보가 온다면 둘이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하는 말이 나오지 않겠냐 하면서 이것은 상식에 반한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모 민주당 의원은 인천시장 선거만 보면 인천시장 선거 그 자체만 보면 이재명 전 후보가 계양을에 오는 것은 나쁜 선택은 아니지만 전국 선거 측면에서 보면 좋은 선택인지 전망이 엇갈린다. 전국 선거를 보면 당장 저부터도 신이 나가지고 이재명이 씹으러 다닐 텐데 계양을에 직접 갈지도 모르는데 민주당으로 볼 때는 좋은 선택인지 아닌지 민주당 적어도 헷갈리겠죠. 다만 민주당 인천 지역의 찬반 의견과는 무관하게 이재명 전 후보가 전략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대세입니다. 그 지역에는 이재명을 내리꽂겠다. 송영길 전 대표 역시 이재명 전 후보의 계양을 출마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해당 지역에서도 이 같은 여론이 형성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인천 계양을 하게 되면은 민주당 텃밭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나오기만 하면 당선일 것이다 라고 이재명은 생각했죠. 그런데 검수완박의 분위기가 만약에 계양을까지 밀어붙이면은 쉽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민주당 당내에서는 계양을 출마가 자칫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왜냐?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인데 여기서 만약 이재명이 실패해버리면 이재명은 끝나버린다. 또한 민주당도 그 피해가 장난이 아닐 것이다.
지난 3월 대선에서도 계양구 갑을 이쪽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2.31%, 52.31%면 과반수를 넘어갔죠. 인천 내 10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득표율을 보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죠. 뭘로 바뀌느냐? 지금 현재의 검수 완박에 대한 비판 여론이 6월 1일까지 갈지 한 달을 지속해 줄지 그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고 또 중간에도 다른 이벤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과연 잘 될까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의문은 이재명도 가지고 있고 민주당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만약에 잘 된다 하더라도 과거 정동영이 사례처럼 쉬운 길만 찾아다니는 것에 대한 비판도 따라가겠죠. 자, 어쨌든 이재명이 출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고 본인의 결심만 남은 단계에서 송영길은 이재명이 여기 나가야 된다라고 바람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겠습니까? 이거 이재명이 나오면은 계양을은 단박에 전국적인 관심 선거 지역구가 되어버립니다. 이건 단순히 계양을 선거구가 아니라 전국이 다 쳐다보는 선거구가 되어버립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누가 나갈 것이냐? 원래는 이재명이 어디로 간다 그랬습니까? 분당으로 갈지 모른다. 그러면 안철수를 내보내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안철수와 이재명이 붙는 것도 그림 괜찮죠. 그림 괜찮아요. 만약에 이재명이 계양을로 간다면은 우리 쪽에서는 안철수를 한번 내려보내보는 것도 나쁜 그림은 아니에요. 다만 안철수가 그런 선택을 할 리가 만무하겠지만 안철수로서는 그런 모험을 할 이유가 없죠. 어쨌든 안철수가 아닌 다른 분이라도 누군가 이재명을 잡으러 간다 하면은 전국적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단박에 전국적 스타로 뜰 수가 있습니다. 자, 이재명을 잡으러 갈 사람 누구냐?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그러죠. 두두두둥 하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갔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내적인 상황 말고도 또 있습니다. 체크해봐야 될 게 그게 뭐겠습니까? OECD입니다. 외국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검수완박을 심각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고 여차하면은 대한민국에 제재를 때려볼 수가 있습니다. 전격적으로. 그 제재 때리기 전에 뭐부터 하느냐면은 OECD에서 항의 사절단이 대한민국을 방문할 거예요. 민주당으로서는 검수완박을 몰아붙일 수밖에 없고 이 검수완박을 몰아붙이게 되면 OECD 항의 사절단이 한국에 옵니다. 올 겁니다. 와도 또 민주당은 또 내정 간섭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또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OECD는 진짜로 대한민국에다가 제재를 때려버릴지 몰라요. 그 제재를 때리는 것이 6월 전에 만약 일어난다면 이번 6월 달 선거는 하나만 하죠. 그때는 이재명 할배가 나와도 꼼짝 없습니다. 날아갑니다. 자, 지금 이 영상 뒤에 OECD 관련 영상 붙이겠습니다. 여러분 꼭 끝까지 한번 봐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야, 드디어 국제기구까지 나서네요. OECD가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이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면 전면적인 제재를 취할 수도 있다. 국제 망신을 넘어서 국제 제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 검수완박, 이대로 진짜로 진행할 겁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는 것에 대해서 OECD의 코스 의장은 전 세계에서 경찰이 중대범죄 수사를 개시하고, 수사 개시권이죠, 종결하는 권한을 모두 가진 국가를 본 적이 없다. 수사 개시권과 수사 종결권 이 두 개를 경찰이 다 확보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 중국 공안 같은 경우 비슷하긴 합니다. 검사가 경찰 수사를 어느 정도까지 통제할지는 조정할 수가 있지만은 통제권과 지휘권을 완전히 없애는 건 안 된다. 수사지휘권 지금 완전히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프랑스 대혁명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특수 상위 1%를 위해서 99%가 희생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기구가 이걸 그냥 두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OECD는 아시아에서는 한국하고 일본밖에 가입 안 한 세계 선진국 협회입니다. 그러면서 만일 그렇게 한다면 뇌물 방지 워킹 그룹 차원에서 한국 정부에 엄중히 경고하는 권고안을 발표할 수 있다. OECD가 한국 정부에 엄중히 경고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가 개선돼야지 퇴행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개선은 될 수 있지만 거꾸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 부패 범죄 수사에는 해박한 법률 지식과 출중한 실무 능력 그리고 수년간의 경험이 필요하다. 이거 경험 가지고 다 지식을 가진 데는 검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검사는 수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책임지는 존재고 수사 과정에서 경찰을 가이드하고 지휘하며 감시해야 한다. 바로 검찰의 존재 이유가 이거다. 이게 바로 자베르 경감으로부터 우리가 레미제라블 보셨잖아요. 거기 자베르 경감 나오죠. 자베르 경감의 횡포로부터 장발장을 구해내자는 겁니다. 그런 것을 지금 거꾸로 돌리자는 거예요. 장발장 시대로 가자는 겁니다. 지금 이 드라고 코스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의장, 뇌물방지 워킹그룹 여기서 만약에 대한민국을 뇌물방지에 위반되는 국가라고 판단하고 제재를 가하면 제재도 제재지만 이 망신을 다 어떻게 합니까? 대한민국은 완전히 후진국 사회, 북한같이 돼버리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북한이나 중공처럼 만들어가는 이런 작태에 대해서 OECD는 OECD 나름대로 OECD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제재를 가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OECD가 대한민국을 쫓아내야 됩니다. 탈퇴시켜야 되는 거죠. OECD가 대한민국을 탈퇴시키거나 아니면 그 전에 제재를 가해가지고 기회를 한번 더 주거나 그런 쪽으로 갈 겁니다. 드라고 코스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의장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법안의 몇몇 조항은 OECD 뇌물방지 협약 위반에 가까운 매우 가까운 겁니다. 이건 뭐냐? 우리나라가 OECD 뇌물방지 협약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것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OECD는 당연히 위반에 대해서 제재를 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재를 받으면 바로 북한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만드는 법안일까 두렵다 하면서 검찰총장이 국회에 구체적 사건에 대해 보고하는 나라는 생각나지 않습니다. 검찰총장이 국회에 가가지고 보고해라. 수사를 어떻게 그 도둑놈 앞에 가서 보고를 합니까? 뇌물방지협약에도 관련 수사에 정치적인 외압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외압이 들어갔다 하면 수사가 안 되는 거예요. 경찰은요, 정치적인 외압에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는 조직이잖아요. 역사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인류 3000년 이상 역사가 보여줬는데 그것을 퇴행시켜가지고 프랑스 대혁명 이전으로 돌아가서 자베르 경감한테 이 압제를 받는 장발장 시대로 가자. 전 국민을 장발장을 만들자는 건데 이게 있을 수 있느냐. 코스 의장은 닷새 전에 우리 법무부에 국회의장 중재안을 비판하는 사안을 보낸 인물입니다.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국회의장이 어떻게 이런 사안을 이런 중재안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검찰 수사권 박탈이 법제화되면은 조사와 내부 논의를 거쳐서 OECD 차원의 공식 의견을 낼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OECD 차원, 그러니까 지금 뇌물방지협약 이 위반 차원에서 OECD 차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OECD에서 강제 탈퇴될 수도 있어요. OECD에서 강퇴를 한번 당해볼까요? OECD 강퇴 당하면 그때부터 국제무역이고 뭐고 다 날아갑니다. 우리나라 그 감당할 자신 있나요? 북한 될 겁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법안을 바꾸라고 한국에 권고할 수 있습니다. 비판 성명을 내고 관련 사절단을 한국에 파견할 수도 있습니다. 야, 진짜 대한민국 망신. 권고가 무시되면 더 강한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밝힙니다. 뭐냐? 한국이 OECD의 뇌물방지 협약을 따르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드러나면 전면 제재 같은 중대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OECD가 전면 제재를 한다? 대한민국 망하는 거죠. 망하는 겁니다. 아예 망할까요? 민주당 그걸 원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망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OECD를 끌어들인 거는 검찰이 OECD에 파견가 있는 검사가 OECD를 끌어들인 거 아니냐, 이런 음모론까지 또 꺼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할 줄 아는 거는 음모론 말고는 없어요. 그냥 어떻게든 음모론으로 국민을 홀리고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 놓는 거죠. 이걸 프로파간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얼마나 많은 로비를 하고 있느냐면서 OECD 뇌물방지 작업반이 지난 20일 법무부에 보낸 사안에서 검수완박 법안 입법 움직임에 우려를 표한다고 했는데, 이를 검찰의 로비의 결과로 민주당은, 박홍근은 주장을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OECD에 파견 가 있는 검사까지 통해 사실이 아닌 대로 보안수사권도 다 없애는 것처럼 이해시켜서 입장을 내겠다. 보안수사권이 문제예요. 수사지휘권을 없애는 게 문제 아닙니까? 박홍근은 꼭 이런 식으로 진짜 야만은 여기 있는데 다른 걸 살짝 갖다 붙여가 그게 없어지는 것처럼. 와, 박홍근 정말. 박홍근은 추측임을 전제로 달았는데 법무부의 답변은 뭐냐? OECD에 파견 가 있는 검사라는 게 없다. 그런 자체가 없다. 검사가 OECD에 파견을 가 있지 않다. 왜 거짓말을 그렇게 합니까, 박홍근? 할 줄 아는 게 거짓말 말고 없어요. 자, OECD에 파견 가 있는 검사라는 게 없다. OECD의 입장을 내달라고 요청하거나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과 관련 자료조차 보낸 사실이 없다. 검찰청에서는 OECD에 검사도 파견해 있지 않고 그런 자료조차 보낸 적이 없다. OECD가 바보입니까? 우리나라는 영자신문 안 나옵니까? 딱 보고 있으면 다 나옵니다. 우리나라 코리아 헤럴드, 우리 어릴 때 읽던 거 지금 세계인들 다 읽고 있어요. 보면 다 나오는 걸. 우리나라 외신기자 안 와 있어요. 전 세계 외신기자 다 가지고 매일매일 특종 써냅니다. 왜 그러세요? 전부 영어로 써내요. 그렇게 영어 읽을 줄 아는 사람 다 알아요. 이걸 검찰이 뭐 어쨌다? OECD에 검사를 파견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음모론부터 또 꺼내는 거야. 와, 이 사람들 음모론 장난 아닙니다. 할 줄 아는 게 그거예요. 대검 역시 OECD 파견 검사라는 것은 없다.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없어요, 그게.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법안 반대를 위해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이 유착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하면서 또 음모론을 꺼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척하고 언론하고 또 유착한 거 아니냐.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이거 본론으로 가세요. 그냥 이게 정말로 국민을 위한 거예요? 아니면 문재인을 위한 거예요? 이거 두 개만 결론 내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해요. 딱 정통으로 치고 들어가지. 문재인 구하기 부합을 잘 내세요. 99%의 국민을 탄압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문재인 구출 법안을 내세요. 그걸로 통과시키세요. 그러고 이건 놔두세요. 차라리 그렇게 하시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답답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서 누구에게 들었다고는 말 안 하겠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소위 보수 언론 편집장들에게 전화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것이 정말 이 음모론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누군가한테 들었다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이건 또 뭐예요? 말하세요. 그냥 누구에게 들었는지 그냥 말하세요. 당당하게. 그러면서 전부 다 음모론만 꺼냅니다. 특히 음모론 중에서 용서할 수 없는 음모론은 OECD 파견 검사. 그런 게 없는데, 그런 제도도 없고, 또 OECD에다가 여기에 관련된 문서를 보낸다든지 입장을 내달라고 요청을 했다든지 관련 자료조차 보낸 사실이 없는데 음모론부터 꺼내고 보는 박홍근. 그래서 국민한테 속아달라.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박홍근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인류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거예요. 프랑스 대혁명 시절 이전에 이 검찰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귀족 판사가 수사권, 기소권, 재판권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베르 경감이 등장합니다. 자베르 경감이 뭐예요? 레미제라블 영화에서 보셨죠? 자베르 경감은 판사에 소속되어 있는 경찰이에요. 이때의 경찰은 싹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판사 백 믿고. 그 시절로 가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국민의 검찰이라는 것을 탄생시키면서 국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소권, 재판권, 독점권, 수사권 다 가지고 있던 것을 수사권을 빼앗아낸 게 프랑스 대혁명이에요. 영화 안 보셨어요? 안 보시면 영화 보세요. 그리고 또 검찰의 선진화다.
이거 중국 공안 거 그대로 뺏겨온 겁니다. 김웅 의원에 따르면은 중국 공산당은 공안을 이용해서 일당 독재를 지켜왔다면서 조국의 1차 수사조정권 때 들여온 제도들, 보안수사 요구나 수사종결권이나 수사지휘 박탈이나 모두 중국 공안 제도를 그대로 베낀 것이다. 중국 공안 수사종결권이 없어요. 그것이 그대로 중국 공안한테 뺏겼는데 그 주범이 누구냐? 조국이에요. 조국. 심지어 보안수사 요구는 중국의 보충수사 요구를 그대로 뺏겨왔다. 글자 하나만, 보완과 보충, 이 충자, 완자, 이 글자 하나만 다르고 나머지는 조문까지 똑같다. 그대로 가져왔다. 그리고 왜 이리 비겁한 짓 해요, 민주당? 한국형 FBI가 원안에 들어가 있었죠. 여러분 그거 다 아시죠? 그걸 또 뺐어요. 왜냐? 한동훈한테 무기가 될까봐 뺐죠, 민주당. 그렇지 않나요? 윤석열 당선인 측이 안 되면 국민투표를 하자 하는데 선관위가 나서서 국민투표 안 된다 하고는 선관위가 왜 나서? 그냥 가만 계세요. 선관위는 그렇지 않아도 여러 수십 가지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상황인데 왜 나서기를. 그런데 국민투표법이 위헌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잘못됐다. 그러면 위헌 판정 받은 부분을 빼면 돼. 뭐냐? 법 개정 안 해도 현행법에 따라서 거소신고를 안 한 제외 국민에 대한 선거인 명부를 만들어주면 돼요. 거소인 신고 안 해도 선거인 명부 만들어주면 합헌이에요. 그걸로 국민투표하면 됩니다. 이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국민투표까지도 가능해요. 지금 이 영상의 목적 주제는 역사를 거꾸로 돌리지 말자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잘 몰라도 유럽에서는 다 학교 때 다 배우는, 우리도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프랑스 대혁명으로 국왕이 가지고 있던 귀족 판사의 수사권, 기소권, 재판권, 이 독점을 깬 것, 그래서 수사권을 국왕으로부터 싸워서 얻어낸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인데 이것을 도로 빼앗아서 국왕한테 돌려주자, 상류 1%한테 돌려주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역사의 퇴행이고 역사 보수 반동이에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드라고 코스 OECD 뇌물 방지 워킹그룹 의장이 만약에 한국이 이런 식으로 퇴행하거든 바로 국제 제재로 들어간다. 이런 식의 퇴행은 있을 수 없다. 자, 전 세계에서 경찰이 중대 범죄 수사를 개시하고 수사 개시권,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는 수사 종결권, 수사 개시권과 수사 종결권을 모두 가진 국가를 본 적이 없다. 대한민국에서만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만 시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 부패 범죄 수사에는 해박한 법률 지식과 출중한 실무 능력 그리고 수년간의 경험이 필요하다면서 검사는 수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책임지는 존재고 수사 과정에서 경찰을 가이드하고 안내하고 지휘하고 감시해야 한다. 그 기능 빼면 절대로 안 된다. 드디어 국제기구인 OECD까지 나서서 경고했습니다. 검수완박을 이대로 가면 한국은 전면 제재할 수밖에 없다. 전면 제재하면 당해보죠. 나라 망하는 겁니다. 나라 망하는 거예요.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